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며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미분양을 극복하기 위해 경품, 금융 혜택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 부진한 증시 속 스펙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이러한 상승세에 4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스펙들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각종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K방산의 현주소 미래대해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갑작스런 인앱 결제 가격 인상으로 논란이 됐던 애플이 아이폰 14 프로의 카메라 결함까지 발견되며 연일 시끄러운 모습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규제 지역을 전면 해제키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돼 비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집값 하락폭이 크지만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규제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죠. 지방의 3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도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올해부터 비수도권 내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비수도권 내 3억 원 이하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 지위가 유지돼 세금도 1주택자로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주택은 한 채까지만 추가 보유가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는 상속 이후 5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수도권 공시가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이나 40% 이하의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주택은 주택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한 채와 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미분양 물량도 쌓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경품, 금융 혜택 등을 제공해 미분양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계속되면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청약 수요가 줄면서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14,000가구를 기록한 뒤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7월에는 31,284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최근 분양을 진행하거나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식어버린 분양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경품 이벤트는 물론 금융 혜택을 내걸고 있습니다. SM동아건설산업은 오는 25일 경북 칠곡군에서 분양될 아파트의 청약 대상자를 대상으로 응모권을 추첨해 골드바를 증정하기로 했고 라인건설은 충남 아산시에 분양될 오피스텔의 일부 면적 계약자에 현금 100만 원 또는 LG전자의 스타일러를 지급합니다. 지난달에는 KCC건설이 경기 하남시 아파트 계약자에 한정해
BMW 미니쿠퍼를 추첨해 제공했고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에 추첨을 통해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 차량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분양 관심을 높이기 위한 건설사들의 수단으로 자동차는 물론 다양한 경품까지 내걸고 있는 겁니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짧은 기간 안에 분양을 마무리를 못하게 되고 장기화 끌게 된다라면은 이런 분양 리스크 또 사업에 대한 손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과감한 마케팅을 통해서라도 미분양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와 함께 건설사들은 파격적인 금융 혜택도 제공해 미분양 털어내기에 열중입니다. 대우건설은 경기 안성에 분양 중인 단지를 이자 후불제 조건에서 중도금 무이자로 변경하면서 계약률을 높였고, 대림산업은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서 분양되는 단지에 입주 시 계약금 5%와 저층 중도금 무이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포스코건설, 하나건설, 부영건설 등도 일부 미분양 아파트 계약 조건을 중도금 무이자와 옵션 무상 제공 등을 통해 초기 분양 당시보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가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찬바람 부는 증시 속 스펙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에 힘입어 4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스펙들이 잇따라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례없는 초대형 스펙 시대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하겠죠. 최민정 기자입니다. 부진한 증시 속 스펙주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IBKS 제12호 스펙의 주가는 30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외 하나금융 15호 스펙, 유안타 제7호 스펙 등 다른 스펙들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스펙주들의 상승세에 힘입어 초대형 규모의 스펙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IPO 시장 냉각으로 기업, 증권사 등이 직상장 대체제로 스펙 상장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겁니다. 통상 50에서 15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존 스펙과 달리 하나증권은 공모액 400억 규모의 하나금융 25호 스펙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처음으로 무려 1,000억 규모의 미래에셋 드림 스펙 1호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스펙 투자 시 M&A 성사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성사가 잘 안 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자들이 위험할 수가 있고, 또 미국에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스펙 쪽에서 버블이 조금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관찰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스펙에도 미국의 규제 강화 영향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어 미국의 스펙 규제 강화 영향이 국내에도 미칠 수 있다며 스펙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기조에 인터넷과 게임 상장지수 펀드의 낙폭이 더욱 큽니다. 오는 21일 진행되는 FOMC에 인터넷과 게임을 포함한 성장주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성낙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인터넷과 게임 ETF가 타 업종 대비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기준 지난해 말 대비 ETF 주가 상승률 추이에서 인터넷과 게임 관련 ETF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타이거 KRX 인터넷 K뉴딜은 마이너스 55%로 하락률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게임 ETF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덱스 게임 산업, 타이거 K게임, 하나로 FN K게임 등도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성장주로 대표되는 인터넷과 게임 업종이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평가받는 성장주는 금리 인상기에 할인율이 높아져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종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터넷과 게임주의 주가는 매크로 환경의 영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무척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현지 시간 21일 진행되는 미국의 9월 FOMC에 눈길이 쏠립니다. 연준의 긴축 강도 조절 여부에 따라 인터넷과 게임 등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계속해서 고강도의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성장주들에겐 더 가혹한 여건이 조성되는 셈입니다.
상대적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일단 연준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더 높게 전망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게임주와 같은 그런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가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높다고요.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다가오는 11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에 카카오페이와 현대미포조선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수 편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윤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MSCI 반기 리밸런싱이 진행됩니다. 이번 리밸런싱에서 카카오페이, 현대미포조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 MSCI 지수에 신규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 유입과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분기, 반기 리밸런싱에서 신규 편입된 종목들은 발표 45일 전부터 발표일까지 평균 37%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현재 주가 기준 다른 조선주들 대비 밸류에이션 고평가 정도가 과도하지는 않아 보여 지수 편입이 되면 약 1,340억 원의 매입 수요가 들어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8월 MSCI 지수 편입이 불발됐지만 이후 알리페이 블록딜을 통해 유동 비율이 16%로 높아지며 편입 판단을 위한 종목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편입 시 매입 수요는 약 9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지수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시젠, 메리츠 금융지주, 녹십자로 약 500억 원 내외의 매도 수요가 예상됩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 편입 이슈가 단기 주가 반등 재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카카오페이는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오버행 이슈 우려가 있어 MSCI 지수 편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수신 상품 금리를 인상하며 연 4%대 예금도 등장했습니다. 시중은행의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는 저축은행들이 올 연말까지 금리 경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김미연 기자입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에 나섰습니다. SBI 저축은행은 파킹 통장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고 복리 정기 예금 금리를 최대 4.2%까지 올렸습니다. OK저축은행도 1년 만기 시 세전 4%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을 출시하고 주요 예금 상품들의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올렸습니다. JT친해저축은행의 정기적금 금리도 3.0%에서 1%포인트 올랐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과 적금 금리는 각각 4%와 3% 선에 육박했습니다. 1년 전보다 각각 1.51%포인트, 0.5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예금 상품 금리를 3%대 후반까지 올리면서 이들보다 높은 금리 경쟁력으로 고객을 유치해온 저축은행들 역시 대출 실탄인 수신고 확보 대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시중은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저축은행들의 수신이 조금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신 유지는 해야 되고 그러면 금리 방어를 해야 되니까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 금리 인상과 예대금리차 공시 등 영향으로 시중은행에선 4%대 예금 출시 전망도 나오는 상황. 이에 따라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를 내세운 수신금리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최근 아이폰 14 시리즈를 발표한 애플이 연일 시끄러운 모습이죠. 기습적인 인앱 결제 가격 인상에 더해 카메라 결함 이슈까지 더해진 건데요. 김소빈 기자입니다. 애플이 미국을 제외한 일부 국가의 앱스토어 거래 가격을 올렸습니다.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월 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인앱 결제 가격을 인상한다고 공지한 겁니다. 주요 배경으로는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분 반영으로 꼽힙니다. 대상 국가에는 한국과 일본, 유로화 사용국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앱스토어에서는 0.99달러당 1,200원이던 가격이 1,5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25%가 오르는 셈입니다. 특히 이번 인상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게임 웹툰 등 앱스토어를 통해 결제했던 콘텐츠 가격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애플은 지난주 판매를 시작한 아이폰 14 시리즈 가운데 프로 모델에서 버그가 발견돼 체면을 구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아이폰 14 고급형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 카메라가 흔들리고 영상이 흐릿하게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이 현상에 대해 문제를 알고 있다며 다음 주에 iOS 16의 수정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소 155만 원에 출시되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은 오는 30일 사전 예약을 거쳐 다음 달 7일 출시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서울경제TV가 총 6부작으로 구성된 기획특집 프로그램 골목의 역사를 만나다 7번 국도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7번 국도는 부산에서 출발해 함경북도 온성군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현대사의 기억과 희생의 역사 정신을 간직한 곳입니다. 특히 6.25 전쟁 피난민촌이었던 부산이 해양수도로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포항과 울산이 글로벌 산업도시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기적을 품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획 취재에선 7번 국도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유적과 유물, 음식들을 조명하고 잊혀져가는 골목 속 유물과 유적,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잇따라 초대형 해외 수주에 성공하며 이른바 K방산이 글로벌 4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격이 굉장히 높아진 건데요. 국제방산전시회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각종 방산 기술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K방산의 현 주소,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경제산업부 장민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4강이라고 하죠. 현대로템부터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K2 전차를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했다 이런 소식들 저희가 들었는데요. 이번에 현대로템이 선보인 제품군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다목적 무인 차량 등 시장 경쟁력이 입증된 제품군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은 첨단 방호 체계가 적용된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실물을 전시했는데요. 고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등 위협체를 직접 요격해서 무력화하는 하드킬 능우 방호 체계인 APS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향후 모습을 드러낸 폴란드형 K2 전차와 신속한 병력 수송과 전장의 험지를 돌파할 수 있는 차륜형 장갑차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함께 차륜형 장갑차 양산을 진행 중입니다. 또 최근 폴란드의 K2 전차 첫 수출 캐고 발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인데요. 관련해서 현대로템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존 전력에 대한 성능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력에 대한 핵심 기술 및 제품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국내외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무기 체계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그 K2 전차를 처음으로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연구 개발 그리고 확장된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국내 방위력 개선은 물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노력을 더욱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국산 경공격기 FA-50 48대를 수출하면서 잭팟 터트린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카이라고 불리죠. 한국항공운주산업이 차세대 국산 항공기 선보였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카이는 곧 개발이 완료되는 소형 무장헬기 LAH를 공개했습니다. LH는 우리나라가 수리온에 이어 독자 개발한 두 번째 국산 헬기인데요. 특수작전에 활용되는 육군의 노후 공격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현재 비행시험을 마치고 2024년부터 전력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LAH를 기반으로 개조된 소형 다목적 헬기 LUH도 공개됐는데요. LUH는 LAH에서 일부 형상을 개조해 특수 임무 장비 장착을 통해 새로운 작전 운영 구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LH 소형 무장 헬기는 육군의 공격 헬기뿐만이 아니라 향후 육군의 미래 핵심 무기 체계인 유무인 복합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파생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LH의 파생형이 될 수 있는 LUH 다목적 소형 헬기, 또 다목적 소형 헬기를 기반으로 한 특수 작전 공격 헬기로 저희가 파생형을 개발하여 향후 수출 시장을 개척할 예정입니다. 예, 땅과 하늘을 지금 지배하는 그런 공격기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한화도 이번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 전쟁을 테마로 해서 최첨단 방산 기술들을 대거 선보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함께 짚어주시죠.
네, 하나와 하나디펜스, 하나시스템 등 하나방산 3사는 미래전장을 테마로 인공지능과 로봇, 레이저 등 미래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무기체계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하나디펜스는 무인화, 자율주행 등 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을 전시했고, 하나시스템은 한 개의 레이더로 전방위, 다수 표적에 대해 탐지, 추적, 피하 식별, 미사일 유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 3차원 위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의 수출형 모델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슨 같은 경우엔 드론 탑재 유도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땠습니까? 네, LIG 넥스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드론 탑재 공대지 유도탄을 전시했는데요. 드론을 탑재해 정밀 유도 타격이 가능한 소형 공대지 유도 무기입니다. 소형 드론에 탑재해 공중 공격이 가능하고요. 드론 및 지상으로부터 레이저로 표적을 지정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최근 전자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K전자방패인 함정용 전자장비를 전시했는데요. 업계에서는 향후 함정용 전자장비 2 개발이 완료되면 군 전력의 첨예화, 정예화는 물론 전자전 분야의 국방 R&D 역량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유무인 복합 무기 체계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 관련 최적화된 핵심 기술을 소개했는데요. 지속적인 성장의 답은 해외 수출 확대라는 구본상 LIG 회장 의지를 바탕으로 해외 수주 및 수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좀 의외긴 했는데 대한항공도 이번에 부스를 꾸리고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대한항공은 무인기 선도업체로 저피탄 무인기, 무인 편대기, 수직 이착륙 무인기 등 무인기 관련 분야의 제품과 첨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동체 길이 13m, 날개 길이 25m의 고성능 전략 무인 항공기인 중고도 무인기 실물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최근에 K방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방산 제품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지 또 좋은 눈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장민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 북부는 오전에 잠깐 흐리겠습니다. 날은 계속 선선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니까요. 얇은 외투 챙겨 다니면서 체온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쾌적하겠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공기질도 좋은 만큼 실내 환기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1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청주 2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3도로 선을 하겠고요. 한낮에는 속초 24도, 강릉 23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16도, 대구 13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가 25도, 대구는 26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만 지나겠고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